안녕하십니까. 자, 채널 운영자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저는 항상 이 시간에 출근을 합니다. 대신에 늦게까지 일을 하고 오늘 아침에 유튜브 영상을 보던 중에 이미 기사화는 됐지만은 이제 JTB 뉴스에 나온 한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 김민석 총리가 회의를 이제 이끌어 나가는 방식의 국무회의 장면입니다. 여기서 JTB 뉴스에서 이제 핵심만 추려서 방송을 내보낸 거는 이제 그 각 정부 부처마다 이번 내란 세력의 내란에 가담했거나 협조한 자들을 색출해서 형사적인 처벌은 물론 고소고발로 가야 되겠지만은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어떤 행정적인 처벌을 내려야 하는 그런 조사를 담당하는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장면을 보면은 약간은 연출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전에 논의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제 발표를 한 형식이지만은 다들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겠지만은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뒤에서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보복 차원의 인사 조치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대국민을 상대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이런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여기에 가담했던 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등골이 서늘해지겠죠. 근데 물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위에서 까라면 까는 거지. 그리고 만약 계엄에 성공했을 경우 내가 그걸 반대를 했다가 내가 당할 불이익은 누가 지켜주느냐 하는 그런 변명 아닌 변명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봅니다. 공직에 몸담은 이상은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 땅에서 저 윤석열과 같은 저런 쓰레기가 계엄을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뒤집어지기 마련이죠. 이때까지 안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박정희도 그렇게 해서 골라갖고 이승만에도 쫓겨났고 전두환도 결국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할 문제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계엄에 협조했던 그 사안들은 사실은 반대를 했다 손 치더라도 윤석열이 나중에 그 보복을 할 수 있는 정도는 고작해 인사 정도지 그걸로 집안을 완전 멸문지화를 시킨다든지 그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것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혹은 법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지 정도는 바보가 아닌다면 다 판단이 가능할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 협조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심정적으로 어느 정도 그 내란에 동조하고 있는 마음이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자리를 보존하고 있으면서 외려 승진을 하고 꽃보직으로, 소위 말하는 꽃보직으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특히나 저기 해병대 내부에서 그 박정훈 대령인가요? 그 사람을 모함해서 감방에 몰아넣기 위해서 모의작당을 했던 자들이 전부 다 지금 좋은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기회를 비워서 내가 지금 오늘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외에는 이 그 계엄을 빙자한 내란, 국가 반역, 역적, 이런 피해 근원은 대부분이 육사입니다. 육군사관학교. 그게 박정희가 거기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생겨난 유전자 DNA가 아직도 사라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육사에 입교를 하게 되면은 대놓고 너희들 중엔 장차 이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박정희가 뿌려놓은 이 반역의 DNA는 수십 년, 거의 반백년 이상을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면서 씨를 뿌려놨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전두환이겠지만은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라고 봐요. 그런 반역 세력의 반역자의 자식이 다시금 또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필리핀의 아키노 가문하고 비슷합니다. 멍청하죠? 한마디로. 여기서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선대가 잘못했다 후대까지 뭐 책임을 져야 되느냐, 후대까지 역적이냐라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살인자의 아들이 주지사 아니지, 도지사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게 다른 문제예요. 이 반역자의 자식을 옹립한 자들이 자세히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때 당시에 그 반역자 주변에서 기생해서 권력을 누리고 이득을 취했던 자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자들이 노리는 것은 오로지 과거 반역자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그 지지층에 대해서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다시 어게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굳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유전자의 근본은 육사에서 나온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역자는 3족을 멸했고, 그러나 실제로 3족을 멸한 적은 없죠. 근데 중국은 9족을 멸했습니다. 9족을 멸한다는 거는 한 나라까지는 아니어도 한 지방, 현, 이 정도의 인구는 그냥 거의 몰살시키다시피 했어요. 그냥 씨를 아예 잘라버린다는, 뽑아버린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박정희를 거쳐서 전두환, 노태우를 거쳐서 이제 그 박근혜 때도 한번 완사 쪽에서, 그러니까 그때 방첩사였나요? 거기에서 계엄 내란의 그 계획이 한번 탈로가 나서 한 놈이 도망을 갔죠, 미국으로. 그리고 그때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윤석열이라는 허수아비를 내세워가지고 육사에서 또 반란을 동원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느 학교마다 학풍이란 게 있어요. 학풍이란 걸 무시를 못해요. 그거는 선배들이 몇면이 대를 이어 거쳐오면서 갖고 문화의 일종이라고 보거든. 근데 육사의 경우는 학풍은 뭐냐면은 역모예요. 반역의 학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는 놈들은 우리나라의 그 우리 군의 핵심이라는 자부심에 대해 가지고 언제든 내가 총칼을 쥐고 있는 한,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어떤 자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어지럽힌다면은 내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의무감 내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육사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역적의 무리를 발본색원하는 차원도 되겠지만 일벌백계의 효과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은 서울대도 없애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때까지 나쁜 짓 저지른 놈들은 서울대 놈들이 더 많아요, 많기는. 그러니까 요는 역적의 본류는 육사고, 그 본류에 편성해서 항상 거기에 기생을 하면서 이득을 얻었던 자들은 서울대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나라는 머리 좋은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하여간 오늘 저런 TF팀을 발족을 하고
이런 그 역적의 무리 내지는 역적에 협조했던 간신배들,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은 아주의 시류의 영합을 잘하는 저런 영악한 자들,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을 발본세운하겠다는 그 생각은 이전 그 문장이 때와는 분명히 다른 그런 스텝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다들 박수는 쳐줘야겠죠. 딴지는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분명히 또 국민의힘은 또 뭐 정치 보복이네 어쩌네 그런 개소리를 늘어놓겠지만은 그런 개소리에 현혹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업무 시작 전에 오늘 아주 시원한 기사 하나를 봐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